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의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축구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가 많은데 요거부터 해볼게요. 앞서 저희가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논란, 요거 파장. 어제 이제 강비정 대변인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원장도 밤에 SNS 글을 올렸고 요 파장 일단 누구부터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야당부터. 예,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의 기자회견이 아니고 눈물 콧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오열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정말 검찰 개혁이란 대의로 뭉쳤는데 예. 본인도 이제 그걸 보고 갔는데 그 동지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 뭐 그런 걸 보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당내에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실망 절망을 넘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탈당 네.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예. 저는 예. 그것도 참 놀랍지만 예.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반응들 중에서 특히 최강욱 지금 민주당의 연수원장이 예. 이제 지난 9월 8월 30일인가요? 그 예. 대전 8월 세종 30일. 대전 세종 그 연수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 참 방송상에서도 그렇지만 개돼지라고 어떤 표현한 거. 예.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낮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좌파 진보 진영의 DNA인가 왜 본인 진영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 박은순 서울시장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피해 호소인. 피해 뭐 호소인.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감쌌는데 그때 처음 나온 단어예요. 예, 호소인. 그런 식으로 본인 진영이라면 이런 문제가 터지더라도 감싸주는 게 DNA인가 이런 어떤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최강욱 원장의 발언은 너무 좀 지나치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최강욱 원장은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국혁신당에 조언하다가 과언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어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최강욱 원장을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제일 잘한 인사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이제 임명을 했던데. 그런데 어제 굉장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거 긴급 윤리위. 사실은 어떤 비위 문제나 아니면 무리를 일으켰을 때 바로 전에도 그렇죠. 그 이춘석 의원의 어떤 차명 예. 증권거래 의혹이 터졌을 때도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의 대응은 어느 당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조사시키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응분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거. 이번에도 빨리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최강욱 원장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사과하긴 했어요. 예. 근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일부 표현이 분명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졌던 그런 성비위 관련한 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어느 곳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울 거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최강욱 원장은 앞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어 있는 위기 상황에서 뭐 당 내분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표현은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표현이 들어 있었고 앞서 홍 전 의원님이 언급하신 그런 표현도 있어서 글쎄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 일각에서는 임명 자체가 너무 서둘렀다. 왜냐하면 최강욱 원장이 8.15 사면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사면복권되고 며칠 있다가 또 당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최강욱 원장은 뭐 구설수가 뭐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떤 위험하고 이제 폭발력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사면복권을 시키고 당직을 막바로 준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어떤 원래부터 좀 시각도 많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 지금 전 대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그리고 이제 밤늦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글의 취지는 내가 수감되었을 때 피해자 대리인도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 가해자 제명에서 잘 정리가 된 줄 알았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내가 당시에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일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요걸 물어보니까 앞서 저 조국 혁신당 사무총장은 아니 비당원인데 이거를 당시 당 지도부한테 이거 이렇게 처리하셔 저렇게 처리하셔 옥중에서 서신으로 지시했으면 그게 더 오히려 문제 아니냐 부당한 당부 개입인데 이런 식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조국 원장의 당시 구치소 내에서의 요 사건에 대한 처신. 그건 마치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뭐 대표이사도 아니고요. 심지어 등기이사도 아니에요. 제가 왜요? 뭐 이런 대답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뭐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오너인 거 뻔히 아는데 예.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과 관련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의 답변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 계열사 대표이사는 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난 대표이사 아닌데요. 뭐 난 등기사도 아니에요. 심지어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그 조국 전 대표의 답변은 그런 거로 들려요. 그런 취지로. 예.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당시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시네요. 아니 더군다나 예.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나서 사실상 복귀하고 나서도 보름 이상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20일 가까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라도, 그 사이라도? 해결을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의원님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저 다이아몬드 반크리프 앞에 목걸이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다음에 금 거북이는 국가교육위원장. 이거 나중에 뭐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연결짓기 있잖아요. 연결짓기. 이렇게 다음 중 뭐 예. 관련이 있는 우리 것은.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왼쪽 오른쪽 놓고 이렇게 예. 선으로 연결져 가지고 하는 거.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는 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나도 헷갈려 이제. 금거북이는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이완 그림의 이완 화백의 그림은 공천 미수. 그리고 국정원장 특보. 요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합니다. 대가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특검은 당연히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매관매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행해서야 이거 뭐 조선시대 말도 아니고 안동김씨도 아니고 말이에요. 마침 지금 코엑스에서 프리즈와 키아프 지금 전시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죠. 예? 예. 제가 무식해서. 예. 진짜 잘 몰라요. 예. 예. 자, 지금 이완 네. 선생은 지금 현존하는 어떤 작가 중에서 가장 예. 고가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제 되는데 일단 이런 어떤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예.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게 곧 그런데 또 뭐 매간매직으로 또 뭐 연결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른 것 같고. 특검의 시간과 언론의 시간 그렇고 예. 당사자들은 아니라는 예, 거고. 매간매직 연결시키는 너무 좀 섣부른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이제 밝혀야 될 어떤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은 김상민 당시 검사는 당시에 공천이라든지 본인이 원했던 거는 전혀 받지는 못했다. 예. 뭐 그런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매간매직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거 못 받은 게 여사가 안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당시 비대위원장이 컷오프시켜 날려버려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럼 매간매직 그 미수인 거잖아. 그렇게 다. 왜냐면 여사는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상민 전 검사한테 지역구 양보하고 딴 데로 가면은 나중에 장관이나 공사 사장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아니 매간매직에 미수 플러스 기수까지 있는 거죠. 국정원장 법률특보요? 국정원장 특보가 그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가고 싶습니까? 아니 글쎄 뭐 저는 뭐 국정원의 특보로 가고 예.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 그게 그냥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럼요. 자리입니다. 국정원장. 거기하고는 완전히 예, 급이 예. 달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매간매직 맞다.
아 그럼요. 네. 사실은 약간 갸우뚱하는 인사는 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 따우뚱하는 지금 거. 하나 둘씩 뭐 이번에 세 번째인데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이 아닌 예. 이른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게 예. 있을 것으로 보여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예. 근데 그 총리실 비서실장에 전 검사가 임명됐을 때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을? 근데 본인이 자백을 했어.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예. 대통령실에서 그냥 박았어라고 자백을 했어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물론 이대 총장도 지내고 교육계 원로입니다만 어떤 현직을 맡기에는 조금 연세가 많으신 거 아닌가? 은퇴한 지가 좀 시간이 그러니까 꽤 그런 돼서. 생각이 예. 들었는데 뭔가 또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금이었고 앞서는 보석이었고 김상민 전 검사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뭐 대량 문자를 보내고 출판 기념회 하고 뭐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라는 걸 할 때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뭘 믿고 저러나 그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 징계한다고 그랬었어요.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징계 받을 만한 사안이죠. 현직이.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는데 출마를 강행을 했어요. 근데 우여곡절 그때 공천은 안 됐습니다만 공천 탈락하고 바로 국정원장 특보로 임명이 되더라고요. 이건 더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 둘씩 밝혀지는데 뭐가 다 있었어. 보석, 금, 요번에는 예. 그림. 예.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매관 매직이죠.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었겠느냐. 예. 그리고 세상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던 거야. 주면 받는다. 예. 그리고 줘야 갈 수 있다. 이건 뭐 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죠. 잠깐 홍 전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당사자 입장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김진우 씨 측은 이게 김상민 전 검사에게 대리 구매를 부탁해서 매입한 거다. 야, 네가 가서 이거 1억 줄 테니까 좀 그림 사다 줘. 뭐 이랬다는 얘기고. 김건희 여사는 요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우환 화백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냐. 나라면 그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걸. 그래서 난 잘 안 사. 뭐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보도 나왔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예. 김상민 전 예. 검사가 무슨 갤러리 관장이나 아니면 큐레이터 출신이에요? 무슨 그림 구매를 검사한테 시켜요? 아니 뭐 심부름 시킨 거야?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안 해 그게. 그래요? 야 그림 사와. 그래갖고 아니 근데 그 네. 김에 이제 말씀한 것 중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 일단 그 한덕수 전 총리와 그 비서실장은 그 전에 한번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래요? 예,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배용 위원장은 이대 전 총장이기도 하지만 유네스코 관련돼서 예. 그 서원 6개를 유네스코로 하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관계로 대선 캠프부터 아주 열심히 활동하셔서 어떤 그 국가교육위원장이라든지 그 교육부 장관 어떤 후보로 항상 좀 이야기가 좀 돼 오고 있었다. 그런 어떤 인연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매건 매직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의원님 이제 솔직히 의심 안 가요? 매건 매직?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심 가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특히 이배용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그 국가교육위원장 될 때는 갈 사람이 같구나 예.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었죠. 그렇기 김상민 때문에 전 검사는요? 저는 김상민 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매건 매직인 예, 것 그런데 같아요. 이거 왠지. 분명한 거는 지금 예. 그 김건희 여사 오빠에게 대해서 이제 이완 그 방금 이제 구매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뭐 김건희 또 여사와 또 직접적으로 그걸 관련을 또 시키는 게 또 뭐 무리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관련이 없으면 무슨 관련이 있어? 아니 어떻게 아는 사이길래 검사한테 야 그림 좀 사와라. 1억 줄 테니까 너 어디 가서 이런 그림 좀 사와. 그 심부름을 시켜요. 그게 예. 보통 사이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예. 뭐 이런저런 인연이 있던 사이라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공무원이요 뇌물을 받을 때 절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안 받습니다. 아니 수사를 해보신 결과 예전에 그렇군요. 그 한 번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초면인 사람한테 생전 본 사람도 없는 사람한테 뇌물 받으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은 매관매직이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고 홍석준 전 의원은 아니다. 이건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곧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 자, 요 얘기 붙여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민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리고 입장문도 발표했어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느냐, 이거 다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요거 100% 해명됐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좀 미진해 이렇게 보십니까? 두 분? 그래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사실은 그 12월 3일 밤에 의총장을 결국엔 4군데가 통지가 된 거잖아요. 예. 4번에 걸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들한테 통지가 돼서 뭐 일로 가라는 거야, 절로 가라는 거야 우왕좌왕하다가 대부분 뭐 안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는 대부분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원내 행정국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잖아요. 예, 수행했던 예. 사람이랑.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충분히 그 이후에 사법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행정국 그 원내 행정국의 주요 당직자들이 핸드폰을 안 바꿨대요. 그 얘기는 어제 있었어요. 예. 예. 저도 듣긴 했어요. 그 얘기. 그래서 거기서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입증이 가능할 텐데 사실은 추경호 의원의 해명과 그리고 의총장의 그 변경된 시간, 예. 정확한 시간을 따져보면 이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꼭 필요한 상황인 건 맞죠. 그래요? 그럼 입장문 자체로 보면 그래도 뭐 좀 맞아 들어간다. 아니 왜냐하면 생각하시네? 가장 결정적인 게 그 11시 32분인가? 예. 그때쯤 그 의총장을 국회 예결회의장으로 예. 바꾼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덕수 총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 시간하고 예. 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 그게 통화가 이루어진 직후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예결위 회의장은 사실은 본회의장하고 딱 로텐도홀 건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본회의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의총장을 바꾼 그 시각하고가 그래서 요게 어떤 의원들한테 단체 문자를 뿌리는 시간 차이가 원내 행정국의 직원들의 어떤 처리 시간 때문에 좀 늦춰졌던 건지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이제 입장문을 보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제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의총장으로 국회 공지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로 할 때는 이제 의원들이 막 못 들어온다 이런 어떤 불만 제기에다가 또 최고위원회는 이제 당 대표가 결정하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를 이제 당사로 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의총도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옮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회로 옮겼는데 국회로 옮긴 어떤 그 직전에 대통령하고 한 2분 30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결이 맞. 예.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대통령하고 통화 직후에 오히려 이제 국회 표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했는데 그런 의심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사라졌다. 그 얘기는 그러면은 당사로 갔어야지 왜 대통령 통화? 그렇죠. 당사로 한 것을 오히려 이제 국회로 옮겼으니까요. 그런 어떤 지점에서는 어제 클리어하게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게 제일 핵심이네요. 대통령 통화하고 나서 당사가 아니고 국회 예결위로 간 거. 그걸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큰 방패로 쓰는 거고 특검은 그거를 뚫어야 된다는 게 이제 김용남 의원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두 분은 다? 예. 예. 아니 근데 어제 갑자기 국민의힘 막 저항했었잖아요, 압수수색. 예? 그러다가 이미 제출로 훈훈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선회한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이미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미 제출한다. 처음부터 이미 제출하지 왜 막았어요, 그럼? 첫날. 아니 특검이 압수수색을 무조건 이제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을 하자고 하면서 특히 자료를 작년 5월 달부터 관련된 걸 다 압수수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원내 행정국 원내 대표실이라는 게 그
당 운영 관련된 모든 어떤 정보, 국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 임의 제출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검과 협의를 했는데 예. 특검에서 그 임의 제출 방식을 거부를 하면서 압수수색했다고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아선 거죠. 예. 국민의힘의 전략적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 국민의힘 예. 의원들이 예. 그 특검법 22조에 예. 있는 벌칙 조항. 특검 수사를 방해했을 때 예.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특검법에 그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될 사안이잖아요. 근데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징역형도 있습니다만 벌금형 벌금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은 국회의원직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선거법이 아닌 한. 예. 근데 특검법에는 딱 징역형만 맞아요.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잖아요. 예. 집행유예형은 확정되는 순간에 의원직이 날아가요. 날아가죠. 근데 예. 이거를 특검법 22조를 몰랐다가 예. 좀 뒤늦게 알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율사 출신 국민의힘 모 예. 초선 의원이 예. 이게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어제 저희가 여의도 타짜 시간에 처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듣고 장성철 소장이 저 거기 의원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해 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정말요?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퍼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유력설입니다. 그게 예, 유력설이에요. 아주. 예. 예. 정치쇼 발언설. 예. 김태현의 정치쇼가 국민의힘을 구했네. 그러고 뭐 보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